5분으로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쏠깃하시죠? 네.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5분, 아니 5분 이내로 네, 시간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금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대회겠죠.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이 대회를 주최한 곳에서도 네, 원하는 바이기도 할 거예요. 대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대가 없습니다. 제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도 도전해봐 라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예비 중 학생들이죠. 2학년 1학기 개념반 수업에 대해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말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남았나?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능률 또래교사 스피치 대회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가는 대회 아니야? 우리 애들은 그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통 대회라 하면 뭐 수학경시 대회 나가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런데 이번 대회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인데 제가 의도하는 바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할까? 그랬더니 보다 재미있게 접근하고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개념을 중요시하고 창의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률 또래교사 수학 스피치 대회입니다. 자, 1회고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말하는 베스트 또래교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대상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들 전국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참가하는 부분은 초등부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등부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접수하는 날이 중요한데 11월 4일부터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네,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1월 14일 2025년 1월 14일에 하게 됩니다. 대회하는 목적, 소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만의 방법으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말하고 표현하는 또래교사를 찾는답니다. 네. 수학은 잘 못하지만 우리 애가 개념 설명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재미있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도전해 보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학을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깊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학생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수학이 정말로 유용한 과목이다. 수학적, 창의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수학이 생각보다 즐겁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구나. 요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개념을 오래 기억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완성해가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회는요. 4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기타예요. 그러니까 4가지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나는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데 잘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처럼 애들을 가르쳐 볼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괜찮죠? 네, 아주 좋습니다. 어떠한 개념 설명을 해도 좋아요. 장황하게 한 단원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글쎄요. 비와 비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비율, 백분율, 비례식, 연비, 비례배분 되게 많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어떤 소스를 좀 준다던가 아이들만의 명료한 설명으로 이것들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상황극 같은 거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생, 부모님 또는 바꿔요.
엄마가 학생이 되고 아이가 가르치는 뭐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가족이 협조해서 상황극을 만들어서 되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이 설명을 듣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좀 더 쉬운 수학 문제 풀이가 있다면, 새로운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도 하라고 권유하고 있냐면요. 노래로 말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랩으로 말하기 괜찮겠죠. 수학의 개념을 우리 왜 옛날에 구구단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잘 안 외워지는 거 막 노래로도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랩으로서 라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추면서 귀에 쏙쏙 꽂히게 만들어서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악기 없어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노래로 말하기, 랩으로 말하기 이런 것들로 수학 개념을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일상 속에서 수학 어떤 게 있을까 요거를 말해보는 거예요. 자료 화면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을 했던 건데, 만약에 시계가 없다면, 옛날 구석기 시대 사람들 있죠. 그때 시계가 어디 있어요? 시계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알았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계절을 알았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없었을 때의 대체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제가 했던 실험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겁니다. 수년 동안 농도에 대한 거를 가르쳐 왔고 어마무시하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풀었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농도를 정말 실험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바닷가에 딱 갔는데 이제 바닷물이 튀었어요. 파도에 짠 거예요. 왜 이렇게 짜? 그랬는데 한국하고 여기하고 짠 게 똑같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뭘 했냐면 페트병에다가 맑은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궈 놓고 햇빛에 얘를 그냥 놔뒀어요. 방치죠. 비만 피해주고 얘를 놔뒀더니 정말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결정 모양 있죠. 이거는 과학하고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햇빛만 쬐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소금의 결정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얘가 하얗게 밑에 깔릴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 그 다음에 증발된 물을 제외하고 소금의 양,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서 정말로 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를 자료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소금 말이냐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한 번은 내가 자전거로, 정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똑같은 거리를 걸어보는 거죠. 속도를 거의 일정하게. 그렇다면 내가 타는 자전거의 빠르기와 내가 걷는 나의 속도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활용 문제 나온 거를 적용해가지고 요것을 정리해서 스피치로 말한다면 또래 아이들이 우와, 우리의 실상, 그 어려운 활용 매칭되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연구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왜 한 바퀴가 360도지? 다 알고 쓰죠. 왜 1년은 365일이고 한 바퀴,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완성되는 게 왜 360이지? 그 근원, 이런 것도 조금 파헤쳐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자료 좀 모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근거, 우리가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죠?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그리고 유튜브 검색, 그리고 가장 좋은 챗 GPT,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좀 얻어서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삐까뻔쩍한 그러한 배경, 막 누가 봐도 어른이 한 것 같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단순하고 깔끔하지만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 스피치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로 또래의 눈에서 또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 관심사와 공감대. 이런 것들이 정말 심사위원에게 강하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학생을 뽑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수학 말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면 되는데 30초 이상
5분 이내의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하시고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세부사항을 좀 보시고 접수하시고 네, 기다리면 되겠죠? 네. 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부분인데 심사 기준이 중요해요. 적절한가?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거짓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참신하고 창의적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짜집기 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다가 나만의 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만 첨가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MSG 같은 그러한 효과를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네, 도전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시상을 알려드리면 너무나 다행인 게 초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이렇게 합니다. 따로따로 하니까 어때요? 가능성이 좋죠. 2배. 자, 초등부는 1등 대상이죠. 1명입니다. 장학금 100만 원 그리고 상장을 수여합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최우수상도 초등부, 중등부 1명씩입니다. 장학금 50만 원. 50만 원도 커요. 네. 그리고 상장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수상은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20명씩이에요. 되게 많죠. 나는 한 3명은 주겠거니 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초등부 20명, 중등부 20명,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장려상 50명씩 선발을 하고요. 장학금 5만 원과 상장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상 300명은 상장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전부 따로따로입니다. 또 학원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는데 학원은 또 학원대로 따로 시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여기서 1학기 교재를 한 권씩 증정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참가만 해도 뭐가 문제집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 능률 출판사에 가서 이 교재를 봤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냥 지나가고 놓치면 그 사람은 손해. 그쵸?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하시다고요? 온 가족이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이 대회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혹시 100점이 아닌 조금 부진한 학생이다 하더라도 나도 해보니까 되네. 수학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면서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학년 1학기 개념반 수업 방학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학년 아이들 그로우 챌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들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침에 7시에 교복 딱 입고 1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갑니다. 아침에 1시간 동안요. 공부한 거를 제가 찍어내라고 했더니 사진으로 이제 아이들이 노트를 찍어내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공부를 해요. 도장을 주면서 공부했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하니까요. 배운 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진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쫓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되묻기도 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수업, 4시간 숙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 기간만큼은 정말로 짧은 열흘이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찐 열흘로 1년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열흘로 만들어 주려고 저도 막 퍼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부루타도 시키고요. 심화 문제도 매일매일 시키고요. 과제도 엄청 나가고요. 잘 소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부모님께서 3학년 1학기, 2학기를 그로우 챌린지를 합니다 했더니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우리 아이가 1학년 거는 끝냈거든요. 근데 2-1을 안 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해주시면 좋겠는데 3-1을 한다고 하니 3-1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말도 안 돼요. 전부 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다 모든 분 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구구단을 배우지 않고 곱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곱하기를 배우지 않고 우리 애는요. 구구단은 뗐는데 곱셈은 아직 안 했거든요. 나눗셈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1차 함수 안 했는데요. 2차 함수 하게 해주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다고 해도 돈을 벌려고 아이들을 받아갖고 한다. 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못 쫓아와요. 너무 이건 아이한테 학대고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반복되는 메일로 거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마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1학년 거를 하고 2학년 걸 안 하고 3학년 거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그로우 챌린지는 아니지만 방학 특강으로 1월달과 2월달 요 2달에 거쳐서 2학년 1학기 수업을 개념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짜투리로 만드는 시간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은 동일하게 3시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회를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방학을 하고 시작하니까 보통 8일, 9일 방학을 시작하면 그러면 1월이 다 채워지고 2월이 건너가게 됩니다. 2-1을 생각보다 1-1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탄탄하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업을 할 때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다 끌어가려면 10번으로는 조금 부족하겠다. 왜냐하면 템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일주일에 2번이니까 한 번 하고 또 쉬면서 과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수업하고, 그러니까 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서 오히려 약간 숨 쉴 틈도 주고 그 다음에 연습도 많이 해서 문제도 좀 많이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진행하면 좋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방학이 시작되는 1월 9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고요. 제가 일괄 답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안내와 뭐 세부사항, 준비물, 교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 보시고 하겠다 그러면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학년도 마감이 돼서 뒤늦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늦게 합류할 수가 없어서 인원이 초과돼서 반을 또 만들 수가 없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결정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비는 특별히 이번만 그로우 챌린지와 동일하게 갑니다. 네, 이번에는 근데 10회로 끝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학년 1학기는 양과 문제 푸는 거 스킬들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 14회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수업이 14회가 이루어지고 회당 2만 원씩 해서 28만 원의 모든 1월, 2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2회 진행하지만 과제가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은 2번인데 관리가 그냥 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 이번 개념을 통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번 주 있고 다음 주면은 정리가 됩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부모님들께서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계획해서 새해를 힘있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